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있었던 주가들에 대해서 좀 더 시황 체크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접근해서 금융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도 많이 있었고 한데, 초반에는 금융주가 좀 좋은 상승을 많이 이뤘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금융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금융주가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금융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뉴스부터 해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지수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6월 13일 지금 이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뉴스를 퍼왔는데 제가 예전 같은 영상 경우에는 뉴스를 갖다 그냥 지축으로 다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광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는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 악재가 많은데 그 악재들이 뭐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식량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뭐 중국에서 이제 또 베이징 또 이제 일부 봉쇄를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많은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지금 이제 41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할 정도로 지금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이 원래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지금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장중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데 있어서 0.5포인트, 0.5%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상태라서 지금 앞으로 있는 금리 인상을 이제 0.75%포인트로 좀 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제 세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한 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체 지역을 전부 다 탈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우크라이나 옛날 토지까지 이렇게 다 영토를 다 이제 확장해서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찾아내겠다 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정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런 곡창지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식량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를 갖다 계속 인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또 코로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클럽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최근에 상하이 봉쇄도 이제 조금 해소가 된 상태여서 이제 유가 지수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환율이 좀 많이 이제 좀 안정화된 상태였는데, 근데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코로나 통제를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제조업부터 해서 이런 물류 쪽이 좀 더 공급망 이런 쪽이 지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물가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뭐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물가 지수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100달러 유지하다가 지금 12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유류세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인하를 해줌으로써 좀 더 이제 그 서민들한테 조금 더 이제 유가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상 이런 그 유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이제 크게 이런 것들이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자체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건드리기 힘든 상황인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곡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이제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이런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교류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계속 화물연대하고 계속 파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그런 제조업부터 해서 이런 것들 좀 물류 배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완성된 것들 그런 물건 자체를 갖다가 지금 옮기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제조업부터 해서 우리나라 좀 경제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파업을 빨리 좀 끝내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협상이 결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악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주게 되면서 지금 거의 전저점을 돌파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장이 끝에 가봐야지 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하락세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의 3%,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다음에 S&P부터 해서 어제하고 예, 이제 이틀 사이 지금 큰 폭으로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의 뭐 3거리일째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만부터 해서 지금 글로벌 지수가 지금 전부 다 크게 하락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뤄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리고 그런 악재들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일단은 그런 이제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 하락이에요. 특히 또 주말 동안에 그런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동안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장이 마감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르게 양상을 띠게 되는데 원래 장 초반에는 이제 오늘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오전장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오후에서 이렇게 좀 장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내일이라든지 이런 좀 더 이제 미래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장이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좀 더 장 끝에 좀 많이 좀 올려준 지수를 많이 올려준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악재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또 내일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악재가 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이런 지수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부터 해서 지금 증시 자체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냐 상황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게 이제 유가 계속 이제 고유가로 계속 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사우디하고 이렇게 좀 증산 요청을 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이제 뭐 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도 아직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자체가 지금 좀 침체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과대 낙폭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락을 줬지만 다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우선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금융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뭐 물론 금융주가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이 KB금융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에서 좀 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KB금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예전에 한창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많이 줬는 포인트. 바로 이제 올해 1월부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을 때 이때는 계속 상승을 많이 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하락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죠. 크게 상승을 못 해주고 박스권에 위치하거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전저점을 갖다가 이제 거의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은행한테는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금융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융주가 지금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신용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신용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좀 입장에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거니까 뭐 글로벌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좀 더 와닿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일단 신용 문제가 먼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계속 이 신용 문제가 대두가 되곤 했었지만, 예전부터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신용카드 이런 것도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 부동산 이런 것들도 사실 신용이라든지 이런 대출 문제에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은행으로 돈이 몰리기가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금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비교보더라도 일단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떨어질 때 이제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돈을 넣던지 그렇게 하지, 지금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벌써부터 이게 돈을 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리고 증시나 부동산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으로 최근에 확실히 주식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이제 자금의 이동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금이 좀 더 좀 위축이 된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발하게 지금 뭐 금융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던가 좀 안전자산으로 넘어갔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좀 더 금리가 올라갈 거는 맞고, 그리고 좀 이런 이제 자금의 이동이 좀 더 안전적인 자산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안전적인 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런 자산을 이동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제 유동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런 예금이나 적금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이제 돈을 넣어놔야겠구나, 요런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금리 인상에 못 버텨서 이렇게 좀 뭐 이런 이자나 이런 것들이 못 버텨서 나오는 그런 수동적인 매물들, 수동적인 자금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지금 사실상 거래량이 줄었지만서도 그렇다고 자금 이동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그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매물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실제로 강남이라든지 좀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났을 때 부담이 많은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매물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런 매물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금융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금융주의 입장에서도 그냥 긍정적인 그런 이제 상황일 때, 그래 경제 자체가 지금 조금 더 호황기를 맞아가고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금융주의 입장에서 지금 돈 흐름 자체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지금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신용이 많이 불량인 사람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불량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금융주의에 무조건 수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파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이제 대출금을 다 뭐 이제 못 갚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 자체가 이제 침체기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가치가 낮아지게 될 테고,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주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뭐 박스권을 유지해서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주는 원래 안전자산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전적인 그런 이제 투자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황을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그런 투자 종목도 아닐 뿐더러 아직까지 지금 이제 뭐 단기적인 그런 이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다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이제 사실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은 맞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 박스권 유지를 봤을 때는 최근에 장이 사실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좋았던 적은 없는데, 그런데도 중간중간 박스권 유지하면서 상승해준 이런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실제로도 지금 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 사료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일부 뭐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각종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공포의 사고 이제 환희의 판다라는 말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많이 공부에 질려 있을 때 좀 더 매수 포인트를 늘려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지지선에 따라서 좀 더 상승을 충분히 했다라고 느껴질 때 털고 나오면서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하락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샀다가 팔았다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스윙 투자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이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장이 마감되는 그런 시점에 좀 더 이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충분히 상승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뭐 투자를 해놓고 좀 비중을 잡아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접근하고 지지선 잘 파악해서 비중 조절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좀 더 가볍게, 좀 더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체적인 시황 체크했고, 그 다음에 금융주에 대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시황이 좀 안 좋을 때는 계속 시황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유지해서 좀 더 이제 횡보하는 상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때는 또 이제 산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타 이런 것들도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좀 더 이제 힘든 장이지만 그만큼 멘탈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